자, 대입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한 4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문항은 1, 2, 3번 문항의 이제 종합이라고 보면 되고,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지원 동기가 들어가죠. 그리고 진로 계획. 물론 4번 문항은 학교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그 학교의 그 4번 문항 그 내용에 참고를 해서 조금씩 변형을 하셔야 돼요. 하나를 작성해 놓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다 학교명만 바꿔서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내용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, 일단 첫 번째는 문항에서 물어보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일단 그 학교의 그 학과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일단 4번 봅시다.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 공통점이죠.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그 지원한 분야, 여러분들의 전공이라든가 어떤 뭐 커다란 그 뭐 학부 과정을 얘기를 하겠죠. 그 분야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항. 이거는 사실 1번, 2번, 뭐 3번까지도 중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학업 계획, 진학 이후에 어떠한 학업 계획을 갖고 있느냐, 그리고 진로 계획, 졸업 후에 어떠한 사회생활의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원 동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. 두 가지로. 뭐냐? 하나는 전공 지원 동기, 전공, 어떤 그 또 학부. 또 하나는 학교 지원 동기. 사실 학교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.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기 이제 학교 지원 동기,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. 자, 두 가지인데, 전공 지원 동기를 먼저 살펴보면,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겠죠. 어떤 사람과의 만남, 뭐 조언, 어떤 분이 멋있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롤 모델이 돼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런 모습, 또는 뭐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죠. 부모님의 어떤 모습, 부모님이 그냥 조언해서 했다, 이건 안 되고, 어떠한 모습, 그런 롤 모델로서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,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 있고, 또 책과의 만남도 될 수 있죠. 그죠?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. 그래서 심화해서 탐구해 나가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진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, 사건, 어떤 뭐 사건이 있을 수 있죠. 커다란 사건, 왜 이런 사건이 있었지? 그 사건을 이제 연구하고 이제 관심을 하고 파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또 관심이 심화돼서 이런 게 될 수 있고, 뭐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었지? 왜 해결을 못하지?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. 또는 뭐 할머님이 어떤 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거나 질병 이런 걸로, 그래서 왜 이런 걸 고치지 못하지? 또는 내가 막 피부 여드름으로서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. 왜 이걸 해결을 못하지? 뭐 이런 사건, 이런 걸로 인해서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강의, 뭐 책과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뭐 진로 탐구 활동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뭐, 이런 게 있었어? 새롭게 다가왔고,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,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. 또는 경험,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죠. 대외 활동도 할 수 있고, 어디에 가서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. 동아리 활동도 하고, 뭐 여러 가지. 그리고 뭐 고등학교 아니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 활동했던 것도 그 계기가 될 수 있죠. 어차피 전공이라는 건 진로하고 연관되는 거고, 그러한 계기는 더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한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계기가 생겼다. 근데 저는 그런 거 없고, 본성,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. 사실은 이런 게 더 지원 동기로서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죠. 보통 사람들이 야, 그 무슨 까닭도 없이 그렇게 되냐. 근데 사실 사람이라는 건 원래가 그냥 그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예요. 뭐 음악을 하는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음악을 해야지 뭐 그런 것보다는
뭔가 이 천성 자체가 음악적으로 뛰어난 뭐 절대 음감부터 시작해서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꼭 예체능, 뭐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. 운동도 강인한 뭐 어떤 것들을 타고난다거나. 근데 예체능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인문계라든가 자연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도 그런 게 있는 거죠. 대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한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구체적인 뭐 경험들을 좀 같이 첨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떤 그릇의 문양을 보면서 막 그림을 전 뭐 이렇게 그리면서 뭐 도예과 같은 경우 들어간 학생 이런 거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생명과학 뭐 어떤 어렸을 때부터 뭐 까닭없이 질병에 대해서 항상 뭐 연구해 보고 탐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, 개인적으로. 그런 것들을 잘 떠올려 가지고 매치를 시키는 게 그 개연성을 조금이라도 덧붙여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까닭 없이 그냥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쓰되 개연성을 조금 더 덧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전공 지원 동기 쓰시고 그다음에 학교 지원 동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.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이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뭘 좋아한다더라 정보를 탐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. 가서 이걸 좋아하신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럼 뭐 기분이 좋겠죠, 상대방도. 근데 까닭없이 나가가지고 뭐 누구세요? 이런 건 뭐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.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.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. 우리 학과에 대한 자부심,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거죠. 알아주는 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를 지원하면 그 학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어떻게 공부를 하냐? 뭐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죠. 그죠?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.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군데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 지원하면 학교별로 커리큘럼 그 저기 전공 그 이수 과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다 작성해 놓으면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이 학교에는 없는 게 이 학교에는 있고 뭐 저 학교에는 없는 게 또 이 학교에는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. 그래서 모든 전공에 그 있어서 모든 학교들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. 뭐 기계공학과다 이렇게 뭐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학교별로 강점이 되는 분야가 다르죠.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이라는 건 큰 틀이고 마찬가지예요. 경영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죠. 경제학과 어떤 학교는 뭐 케인즈 학파가 뭐 득세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또 뭐가 득세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이런 게 다 다르다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과목들 커리큘럼 다 연구해보고 연계 전공이 뭐 있는지 뭐 부전공이 뭐가 있는지 복수 전공으로 어떤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딱 한 분씩 검색을 해보세요. 검색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바시라든가 이런 데 강의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출간했던 서적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. 그런 것들을. 그래서 제가 공부하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학교가 그러한 전공이 잘 돼 있고 또는 그러한 부분이 강점이고 또 이러한 교수님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고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. 반드시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전공 지원 동기만 쓰고 그냥 그 학교 이름만 바꿔서 다 똑같이 제출을 하면 그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냥 뭐 평균적인 점수를 받을 수는 있어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학교 지원 동기예요. 물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시간이 없죠.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는 물론 내신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이 비교과로 인해서 내신을 조금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학교 지원 동기 부분은 조금 하루 정도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보셔야 돼요.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또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학교를 갔을 때도 남다르게 그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해나갈 수 있어요. 애교심도 생기는 거고. 그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지원 동기를 반드시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. 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서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원 분야를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 이거 뭐예요?
1, 2, 3번에 다 쓰신 거지. 제가 3번 강의하면서 3번은 제가 이 전공 연관성은 소재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, 왜냐면 어차피 1, 2번이 다 전공 연관성이니까 대부분이 3번까지도 하면은 4번까지 그냥 다 전공 연관성이기 때문에 3번은 뭐 뺐는데, 여튼 뭐 3번까지도 전공 연관성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. 여튼 결국에 이제 그 앞에 내용들을 다 쓰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, 뭐 또 플러스에서 더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플러스 알파에서 쓰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진로 계획. 그래서 일단 학업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해서 심화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. 학업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진로 계획. 여러분들 젊은 세대죠, 그죠? 예, 젊은 세대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저는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20대 후반에 졸업할 때, 뭐 그럴 때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은 될 수 있지만,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무슨 그런 걸 진로 계획이라고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. 여러분들 나이 때는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로 계획도 보다 큰 차원에서의 꿈을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라고요. 인류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. 또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겠다. 또는 어떤 세계적인, 이 분야에 내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뭐 1인자가 되겠다. 학자가 되겠다. 또는 뭐 기업가가 되겠다. 뭐 국가 발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, 우리의 가장 큰 공동체인 국가 발전에 이러이러한 공헌을 하겠다. 뭐 이런 것들. 또는 남을 돕는, 타인들을 돕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빛내는,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, 그래서 이런 애정을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 학교를 빛내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. 이렇게 애교심도 좀 같이 넣어주시고 이런 게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? 그래서 전공 지원 동기와 학교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. 지원 분야를 위한 노력 요약하시고, 그다음에 진로 계획 이렇게 학업 계획과 함께 써주시고, 4번이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. 1, 2, 3번 다 참고해 보시고 4번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바라겠습니다. 좋은 영상들 많이 이제 꼭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 많이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해서 여러분들 대학 진학 이후에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